자, 그럼 꾸준하게 성명서 살펴봤던 것처럼 또 성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성명서를 살펴보기 전에 6월 성명서를 보면 최근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7월 성명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근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시사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월 성명서를 보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이 말이 7월 성명서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로 바뀌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말이 없어지고 여전히 높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7월 성명서에서는 더 매파적으로 변했고요. 그러면 8월 성명서는 왜 없느냐? 8월에는 FOMC가 없었기 때문에 7월 다음에 바로 9월 FO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FOMC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말은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만큼 미래 불확실성이 늘었다고 7월달에 얘기했습니다. 좀 더 지켜본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7월 FOMC에서는 큰 영향도 없었고 큰 이슈도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두 문장의 변화가 주요 내용이고 결국 노동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연준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FOMC에서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 이사가 금리 동결을 반대하면서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인하를 주장했다는 거고요.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연준 내부에 균열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이 두 사람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측근으로 변신했지만 7월달 이 당시에는 이런 발언들로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발언들을 살펴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일회성이고 노동시장이 약화되기 전에 7월부터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고요. 미셸 보우먼 이사도 인플레가 억제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7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트럼프와 같은 기조로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일단 연 단위로 돌아가면서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연은 총재가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일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상시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가 그것도 2명이나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셸 보우먼 이사는 작년 9월에도 파월이 0.5% B컷 금리 인하할 때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면서 0.25% 인하가 적절하다고 혼자 반대 의견을 낸 사람입니다.